여러분, 삼성전자가 16조 원을 태웁니다. 진짜로요. 현금 16조를 모아서 불을 지르겠다고 선언했어요. 자기 회사 주식 8,700만 주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기업이 돈을 태우면 주가가 폭락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투자자들이 환호했습니다. 대체 왜 돈을 없앴는데 좋아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전부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국 주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건 여러분 지갑에 직접 꽂히는 이야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먼저 풀고 갈게요. 자사주 소각이라는 네 글자가 뭔지부터 정리합시다. 여러분이 피자 한 판을 8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명당 한 조각씩이죠. 그런데 갑자기 2명이 난 안 먹을래 하고 빠졌어요. 그러면 남은 6명이 같은 피자를 나눠 먹으니까 한 명당 몫이 더 커지잖아요. 자사주 소각이 정확히 이겁니다. 삼성전자라는 피자는 그대로인데 주식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전체 발행 주식이 줄어들면 남아있는 주식 한 주의 가치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주당 순이익, 영어로 EPS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높아지는 거죠. 같은 이익을 더 적은 주식으로 나누니까요. 실제로 전례가 있어요. 2018년에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대규모로 소각했을 때 발행 주식의 7%가 사라졌고 주당 순이익이 거의 8% 올랐습니다. 효과가 확실했죠. 그런데 이번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각 비율은 약 1.3%입니다. 2018년에 비하면 임팩트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요. 이게 삼성전자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잠깐 뒤에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그때 소름 돋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작 안 했어?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이걸 알면 한국 주식 시장이 왜 그동안 싸게 거래됐는지,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뭔지가 한 방에 이해가 됩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수십 년 동안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을 안 했습니다. 수조 원어치를 금고에 넣어두고 꽁꽁 잠궈뒀어요. 왜냐고요? 이게 경영권 방어의 핵무기였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할게요. 주주총회는 결국 표 대결입니다. 누가 더 많은 표를 가져가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런데 총수일가가 꼼수를 하나 부려놨어요. 회사 돈으로 주식을 미리 사서 금고에 넣어둔 겁니다. 평소엔 절대 안 꺼내요. 그러다 누가 경영권을 뺏으러 오면 그때 금고를 열고 그 표를 내 편한테 건네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표를 모아도 갑자기 표가 튀어나오니까 이길 수가 없죠. 자사주가 바로 그 금고 속 비밀표였습니다. 외부에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면 회사가 금고에 쌓아둔 자사주를 우호 세력에게 넘겨서 지분율을 높이는 겁니다. 총수 일가의 방패막이었던 거죠. 실제로 2015년에 벌어진 일을 말씀드릴게요. 이거 들으시면 좀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 합병은 소액주주한테 불리하다. 이게 엘리엇의 주장이었고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때 삼성물산이 뭘 했냐면요. 금고에 보관해두던 자사주 899만 주를 꺼내서 우호 세력인 KCC에 넘겼어요. 한 방이었습니다. 우호 지분이 14%에서 20%로 뛰었고 표결에서 이겼습니다. 소액주주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내 돈으로 산 주식인데 회사가 금고에서 꺼낸 카드 한 장에 의결권이 묻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무기로 쓰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한국 주식시장이 신뢰를 이뤄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액주주 입장에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회사가 수조 원을 써서 주식을 사놨는데 소각을 안 하면 그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주주한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배당도 아니고 주가 상승 효과도 아니고 그냥 총수일가 금고에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걸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한국 기업 돈은 잘 벌지. 근데 주주한테 안 나눠줘. 이게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살 때 붙이는 할인 딱지였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비교 하나만 해볼게요. 애플이 매년 자사주 사서 태우는 돈이 얼만 줄 아십니까? 무려 150조 원입니다. 매년요. 삼성전자가 역대급이라고 발표한 16조 원은 애플 1년치의 10분의 1도 안 돼요. 미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일을 한국에서는 뉴스 속보로 띄우는 겁니다. 이 차이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옵니다. 2026년 2월 국회에서 법 하나가 통과됩니다. 3차 상법 개정안. 핵심은 딱 한 줄이에요. 기업이 자사주를 사면 1년 안에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 이게 왜 반전이냐고요? 그동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할지 말지를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거든요. 사놓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금고에 넣어둬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사면 태워야 합니다. 안 태우면 법 위반이에요.
기존에 쌓아둔 자사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해요. 원칙은 소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국가가 기업들한테 선언한 거예요. 금고 열어. 더 이상 쌓아두는 거 허용 안 해.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벌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2주 만에 48개 기업이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총 규모 약 7조 원. 그리고 그 선두에 삼성전자가 섰습니다. 보유 자사주 중 82.5%를 상반기 안에 태우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금액으로 16조 원입니다. 같은 날 SK도 움직였습니다. 규모가 약 5조 원이에요. SK 시가총액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발표 직후 SK 주가가 급등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6조를 태운 건 과연 자발적인 결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법 앞에 어쩔 수 없었던 걸까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상법 개정이 현실화되기 전까지 단 한 주의 자사주도 소각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 한 주도요. 상법 개정이 추진되니까 2025년에 처음으로 소각을 시작했고 법이 통과되니까 16조가 나온 겁니다. 이 사실 하나로 답이 나오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 타이밍에 16조를 태울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요. 법 때문만이 아닙니다. 태울 수 있는 돈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최근 사업 보고서를 보면 입이 벌어집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만 약 126조 원이에요. 한 분기 만에 20조가 새로 쌓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길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면서요. 설비 투자를 70조 원에도 현금이 남아돕니다. 연말이면 보유 현금이 260조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이 회사는 지금 돈을 버는 속도가 쓰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내부에서도 현금 쌓이는 속도를 믿기 힘들어하는 분위기예요. 50조짜리 대형 인수합병을 해도 현금이 더 빠르게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조 자사주 소각은 삼성전자 입장에서 워밍업에 불과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올해 초에 5년 만에 특별 배당까지 했거든요. 자사주 소각, 특별 배당, 거기에 내년부터 새로운 주주 환원 정책까지 나옵니다. 한번 열린 지갑이 다시 닫히기 어려운 구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진짜 주가로 이어질까요? 이미 증명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2023년 도쿄증권거래소가 일본 상장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PBR 1배 미만인 회사들,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내놔라. PBR 1배 미만이라는 건 회사를 당장 문 닫고 자산을 다 팔아도 주가보다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그 회사를 장부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는 모욕적인 상황이죠. 일본 기업들이 이 편지를 받고 자사주를 미친 듯이 사서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니케이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30년 넘게 잠자던 일본 시장이 깨어난 거예요. 한국이 지금 정확히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권고였지만 한국은 법입니다. 안 하면 법 위반이에요. 세계 어디에서도 이 수준의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강제한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처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죠. 그래서 내 주식은 얼마나 오르는데? 여기서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효과가 약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삼성만 태우는 게 아닙니다. 전체 기업들이 2027년 9월까지 자사주를 전부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코스피 전체의 가치가 약 90조 원어치 올라가는 효과가 생깁니다. 한두 기업의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체질이 바뀌는 이야기죠. 실제로 자사주 소각을 공시한 기업 10곳 중 8곳은 한 달 뒤 주가가 올랐습니다. 다만 여기서 찬물을 좀 끼얹어야겠네요. 현실은 조금 달랐거든요. 삼성전자가 16조 소각을 발표한 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에서만 6조 원 넘게 뺐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8개월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어요. 호재인데 왜 주가가 안 올랐을까요?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자사주 16조를 태우고 특별 배당을 주고 올해 영업이익이 200조가 넘을 회사인데 외국인이 떠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블룸버그는 한국의 저평가가 단숨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자사주 소각은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일 뿐이에요. 배당, 재투자, 지배구조 투명성까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수십 년간 꿈쩍도 안 하던 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진 주식의 기업이 자사주를 얼마나 쌓아두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사주 비중이 높은데 아직 소각 발표를 안 한 기업이라면 2027년 9월 전에 반드시 움직여야 합니다. 법이니까요.
이 하나만 알아도 앞으로 쏟아질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수십 년간 잠겨있던 금고문이 열렸습니다. 16조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인지 일회성 쇼인지는 앞으로 1년 반이 증명할 겁니다.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